도대체 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나을 수 있는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이제 접촉성 피부염에 한번 걸리고 나서 피부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홍조나 피부 열감도 굉장히 심해졌었는데요. 최근에 또 한 번 접촉성 피부염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예린이 분들도 저처럼 이 피부염 때문에 고생을 하시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켜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도대체 왜?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나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증상이 비슷하시거나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팁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증상이 나타났다 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이 접촉성 피부염도 한 2주 정도면 나을 수가 있는데,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홈케어로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한 달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피부가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빠르게 내원을 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조금 진정시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2, 3일 정도 이제 방치를 했는데 점점 이게 심해지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갔더니 거의 한 3, 4일 만에도 호전이 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렇다고 뭐 3, 4일 만에 바로 낫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 뒤에도 이제 완벽하게 피부 장벽이 어느 정도 나을 때까지 기초 케어부터 많은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추가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다 또는 증상이 왔다, 바로 피부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접촉성 피부염은 도대체 왜 생기는지, 저처럼 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좀 뭔가 따끔따끔하면서 붉어지고 간지럽고 따갑고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접촉성 피부염은 뭐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일반적인 접촉성 피부염,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알레르기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랑 어떤 성분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이라서 그 맞지 않는 성분을 쓰지 않거나 중단하시게 되면 또 금방 호전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도대체 아무 이유 없이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피부염이 생기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경우도, 그래서 내가 해왔던 루틴들 중에 어떤 게 잘못됐을까,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내가 뭐 새롭게 쓴 화장품이 있다든지 거기에서 나랑 안 맞는 성분이 있었다든지, 색조 이런 성분이 자극이 돼서 피부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세안에서 문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좀 더 깨끗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꼼꼼하게 하려고 했던 세안이 오히려 자극이 되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토너 패드의 닥토라든지 각질 제거라든지 필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피부에 또 자극이 되어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는 평상시대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갑자기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면 이제 괜찮았던 제품들도, 괜찮았던 나의 생활 루틴이 쉽게 또 자극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장품도 정말 거의 딱 수분, 보습 요 라인만 사용을 해주시고, 다른 뭐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들은 모두 중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접촉성 피부염이 좀 심하게 왔을 때는 가능하면 화장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선크림까지도 바르지 말라고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다시 세안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세안을 하면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항상 똑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면역이나 이런 컨디션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면역을 좀 올려주시고 컨디션 관리를 좀 해주시면서 물을 좀 많이 마셔주시는 것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되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습관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 일단은 먹을 수 있는 이제 약을 처방을 해주시고 연고라든지 피부과 전용 이제 로션이나 크림을 또 처방을 해주시는데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라든지 염증 수치를 좀 낮춰준다든지 간지럽거든요. 근데 이 간지러운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다만 단점이 잠이 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고를 처방을 해주셨는데요. 요거는 스테로이드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5% 함유가 되어 있는 7등급 스테로이드 연고인데 저는 스테로이드 하면 워낙에 이제 거부감이 저도 심한 편이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피하는 편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7등급 스테로이드라서 굉장히 소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고 아기들에게도 사용이 가능한 연고 로션이라고 해요. 장기간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 피부가 급격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진압을 해주기에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보고 요거는 거부감 없이 조금 추천을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피부과를 다녀와서 한 3, 4일 후에 좀 확 가라앉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래서 역시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처방받았던 게 메디컬 로션 MD 병원에서 이제 받은 제품인데 이거는 일단 좋은 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비 처리 받아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되게 좋았던 게 이 제품이 건성이라든지 문제성 피부 장벽 개선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당연히 스테로이드는 무첨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믿고 쓸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일단 건성 피부들 그리고 아토피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부 자극 없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접촉성 피부염이 아니더라도 내가 피부가 좀 굉장히 민감하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민감하고 예민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처방하셔가지고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발림성도 되게 부드럽고 좀 촉촉한 편이어서 자주 덧발라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처방을 받아왔는데요. 초반에는 이 제품으로만 집중 케어를 좀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기초 케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텐데 기초 케어 루틴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조심하시면 좋을 게 일단 가지수를 너무 많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피부 관리에 이제 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는 정말 수분 라인 보습 그리고 피부 장벽 개선 이렇게 딱 두세 가지만 추려서 자주자주 레이어링해서 덧발라주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기초 케어 하실 때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스킨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가뜩이나 피부가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고 막 쩍쩍 갈라져서 건조해져 있는데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확 같이 날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따갑습니다. 진짜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기능성이라든지 특정 성분이 들어간 토너들은 굉장히 또 따가움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토너를 생략을 하고 수분 젤부터 발라주는 루틴으로 사용을 했고요. 제가 접촉성 피부염이 와서 기초 케어한 루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세안은 가능하면 정말 간소하고 가볍게 세안제를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 건조한 상태일 때는 그냥 가볍게 물 세안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세안하고 나와서 코디케어 로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자극이 심한 부위에 얇게 발라주신 다음에 수분제를 발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워낙에 이제 홍조랑 열감도 심하고 따가움이 심하다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 바르지 않고 스킨케어 브러쉬를 좀 활용해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게 훨씬 좀 자극도 덜하고 손에 있는 열이 막 또 이렇게 전도되지가 않아서 위생적으로도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수분젤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정말 수분 보습 위주로 들어간 수분 젤이나 수분 앰플, 수분 크림 이런 것들을 발라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분 젤이 굉장히 흡수도 잘 되고 히알루론이라든지 수분 진정 보습이 굉장히 잘 되는 제품이어서 이 제품으로 한 3번에서 4번 정도 덧발라주신 다음에 병원에서 구매한 메디컬 로션을 크림 내용으로 2-3번 정도 더 덧발라주고 있어요. 막 그렇게 심하게 건조하지 않다, 이 정도만 발라도 충분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분 젤이랑 메디컬 로션 이 2가지를 한 두세 번
뭐 3, 4번, 2, 3번 이런 식으로 레이어링해서 여러 번 또는 수시로 덧발라주시는 게 훨씬 진정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 촉청성 피부염이 오면 간지럽고 따가운 것도 그런데 각질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피부가 정말 이 나무 껍질처럼 쩍쩍 갈라지면서 약간 주름들이 막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금방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수시로 발라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가 약한 상태에서는 건조해지면서 열감이 되게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토너 패드를 활용해서 열감이 많이 올라오고 건조한 부위에 진정을 시켜주셔도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로 닦아내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올렸다가 바로 떼내셔야지. 가볍게 닦는다고 닦는 것조차도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너 패드는 진정시키는 용으로 올려주시면 좀 열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제품이라든지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시면서 괜찮은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평소에 좀 많이 민감하거나 예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처럼 저축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직 병원 안 가신 예린이 분들 계신다면 얼른 병원부터 내원하시고 기초 케어 루틴 꼭꼭 신경 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